장모님은 가족이 아니잖아.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사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도 없이 순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또 이 시간이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펴는데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이 발을 식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해야지. 어제 장에서 사온 사골. 우리 지연이가 사골국 좋아하는데 사위도 좋아한다고 했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으이고 무겁네. 물을 받았습니다. 사골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깨끗하게 씻어야지. 핏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 자, 이제 시작이다. 냄비에 사골과 물을 넣고 센 불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다 걷어내야 하는데 10분쯤 끓이며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됐다. 이제 물 버리고 찬물을 버렸습니다. 사골을 다시 씻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끓이는 거야. 깨끗한 물을 받아 다시 냄비에 올렸습니다. 약한 불. 새벽 5시. 4시간 반은 끓여야 제맛이 나지. 작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아휴, 다리가 저리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멸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냈습니다. 아이고, 손이 떨려서 원. 나이가 들수록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먹을 건데 제대로 해야지. 26년 전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 지연아? 엄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못 먹겠어. 토하기만 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는데? 사흘째. 물도 잘 안 넘어가. 내가 지금 갈게. 금방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옷이랑 앞치마, 미역, 멸치, 다시마.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자 지연이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엄마, 나 엄마 없으면 어떡해. 바보야.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석 달.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연아, 일어났어? 국 끓였어. 엄마, 미안해. 이것밖에 못 먹겠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먹어. 조금씩만. 딸이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엄마, 애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애들은 다 그래.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 나 진짜 엄마 없으면 어떻겠을까? 당연한 거지, 뭘. 엄마니까.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뭘. 우리 손주 보는데 고생이 어디 있어.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없었으면 저희 정말. 민수가 두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뭘. 맞아요, 가족이죠. 그때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오전 6시. 자, 이제 반찬이나 만들어 볼까? 멸치를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지연이도 좋아하고 사위도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지.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멸치볶음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그럼 오늘도 많이 해줘야지. 간장, 설탕, 물엿을 넣고 졸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맛을 봤습니다. 딱이네. 시금치도 데쳤습니다. 파릇파릇하니 예쁘다.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쳤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담았습니다. 오전 8시. 하나, 둘, 셋, 7개. 반찬통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애들 일주일은 먹겠지? 사골국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오전 9시 반. 됐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자로 떠서 후후 불어 맛을 봤습니다. 완벽해. 우리 지연이 좋아하겠다. 불을 끄고 국을 식혔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쓸까?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사골국 끓였어. 사위랑 맛있게 먹어. 파는 냉장고에.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아휴,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써지지. 하지만 마음은 가득 담았습니다. 오전 10시. 자, 이제 출발해야지. 국을 통에 담고 반찬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으이고 무겁네. 들어 올리는데 팔이 저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부터 6시간. 그래도 우리 지연이 보면 좋아하겠지?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휴, 숨차. 버스가 왔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서서 가면 되지.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심, 조심. 20분. 환승. 또 10분. 휴. 드디어 다 왔네. 오전 11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 엘리베이터 앞. 고장났다는 안내문. 아, 또야.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 할 수 있어. 천천히 가면 돼. 한 계단. 하나. 또 한 계단. 둘. 2층. 휴. 숨차네. 3층. 조금만 더, 조금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층. 아이고, 다리야. 땀이 났습니다. 5층. 드디어. 숨을 헐떡이며 500이 호 앞에 섰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1025. 지연이의 생일. 삐삐삐삐. 찰칵. 지연아, 엄마 왔어. 조용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갔나 보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자 봉지, 바닥에 먼지, 소파에 빨래 더미. 애들이 얼마나 바빴으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설거지부터 해야겠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워.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하나, 둘, 셋. 기름때를 문질렀습니다. 이게 언제 것이야? 꽤 오래됐네. 헹구고 닦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바닥 닦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해야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연이 옷, 이건 사위 옷,
하나씩 정성스럽게 개서 방에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반찬들이 그대로. 하나도 안 먹었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상에 있었습니다. 아, 버려야겠다. 아까웠지만 버렸습니다. 이번 건 꼭 먹어야 할 텐데. 새 반찬을 넣고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반. 벌써 이 시간이야? 새벽 4시부터 9시간 반. 휴, 피곤하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깨끗해졌다. 우리 애들 편하겠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해야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아, 나 엄마야.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귀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냥 엄마가 사골국 끓였어. 새벽부터 끓인 건데 맛있을 거야. 침묵. 짧지만 무거운 침묵. 엄마. 응? 또 왔어? 그 목소리.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냥 지나가는 길에 반찬도 떨어졌을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지금 회의 중이야. 아, 그래. 미안해, 미안. 끊을게. 저녁 맛있게 먹고. 뚝.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만 남았습니다. 귓가에 뚜 소리만 울렸습니다. 바쁘긴 하겠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바쁜 거야. 우리 지연이가 뭐.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잘 먹어, 지연아.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아이고, 무릎이. 내려갈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밖에 없네. 라면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거라도 먹어야지.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면을 넣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쯤 사골국 먹고 있으려나. 후루룩. 맛없다. 혼자 먹는 라면. 너무 싱거웠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맛있게 먹고 있겠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먹다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우리 지연이 시간 좀 날까?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냥 너희가 편했으면 해서. 엄마 사랑해. 어린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나도 사랑해, 지연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까지 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네 집 식탁? 여보, 장모님이 또 오셨어? 민수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응, 사골국이랑 반찬 갖다 놓으셨대. 지연은 대답하며 국을 덜었습니다. 또,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셨잖아. 엄마가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알아. 근데, 민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은 있네. 그치? 엄마 사골국 진짜 맛있지.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또 딸네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우리 애들 김치 떨어졌을 텐데,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이 찼습니다. 5층,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025. 삐삐삐삐.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와. 거실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위 있었어? 회사 안 갔어? 오늘 재택이에요. 그래. 그럼 점심은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 그럼 잘 됐다. 엄마가 김치 담가왔는데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굳었습니다.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배달은 무슨, 엄마가 금방 끓여줄게. 장모님,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금방이야. 20분이면 되는데 뭐. 순자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돼지고기 있네? 두부도 있고. 장모님, 자, 앉아 있어. 금방 끓여줄게.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20분 후, 자, 다 됐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사위, 밥 먹어. 감사합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밥을 퍼주고 반찬을 챙겼습니다. 많이 먹어.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저녁도 챙겨 먹고. 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위 밥 잘 먹네. 그래, 많이 먹어야 해.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저녁, 지연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재택이었어? 밥은 먹었어? 장모님이 오셨어. 응? 엄마가 김치 갖다 주시려고. 아, 그랬구나.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말 좀 해줘. 뭐라고? 너무 자주 오신다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알아. 좋은 의도인 거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오늘 중요한 회의 있었어. 근데 장모님이 오셔서 집중이 안 됐어.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이 아니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덜 오시면 안 될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아,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어제 사위 밥 먹이고 왔는데 잘 먹었어? 침묵, 짧은 침묵. 엄마, 응?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전화 좀 해줘. 응? 왜? 사위가 재택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연락 좀 해줘.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래. 사위 방해됐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엄마, 그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터 전화할게. 엄마, 괜찮아. 끊을게. 바쁘지? 엄마, 잠깐만. 뚝. 순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방해가 됐구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전화해야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을까? 바쁘진 않을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반찬 떨어졌을 텐데.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라고 했는데 귀찮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3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연이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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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아, 나 엄마야. 엄마, 지금 출근 중이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바빠. 아, 그래. 조심히 가. 뚝, 또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통화 시간 14초. 14초.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잘 지내지?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짧았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어. 네. 사위도 건강하지?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오랜만에 가는 건데 좋아하시겠지? 보따리를 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지연이 얼굴 보겠네. 버스를 탔습니다. 40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5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나, 둘. 숨이 찼지만 괜찮았습니다. 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025. 삐삐삐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다시 눌렀습니다. 1025. 삐삐삐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꿨어? 다시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겠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비밀번호 바뀌었네. 반찬 갖다 놓고 싶은데. 전송.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20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애들 먹어야 하니까 문고리에 메모지를 끼웠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반찬 문 앞에 놓고 가. 맛있게 먹어. 마지막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을까? 그날 저녁,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문자. 3시간 전. 보따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녀가셨나 봐. 그래. 비밀번호 바꾼 거 엄마한테 말 안 했네. 말 안 했어? 응. 지연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반찬통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많이.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 고등어 조림. 새벽부터 만드셨겠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내일 하자. 내일. 다음 날. 순자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문자 확인일. 답장은 없었습니다. 받았는지 모르겠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바쁜 거겠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했다는 것을,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딸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가끔 보냈습니다. 지연아, 날씨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 엄마, 네. 잘 먹고 다니지? 네. 대화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어머, 순자 씨.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딸네 집 안 가세요? 전에는 맨날 반찬 싸들고 가시더니. 애들이 바빠서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자주 가야죠. 네. 그래야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연아.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응? 민준이 생일이야. 맞다. 우리 손주 벌써.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응? 미안한데. 그날은 오지 마.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수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미안해, 엄마. 아니야, 괜찮아. 손주 생일인데 친구들이 와야지. 엄마, 괜찮다니까.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응,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주 생일에 가지 말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인데.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달력을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생일.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갔었습니다. 케이크도 사갔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해는 못 가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민준이 생일이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이라도 끓여놓을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멸치가 있었습니다. 다시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져다 줄 수도 없는데 뭐하러.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지금쯤 케이크 자르고 있으려나. 오후 2시. 손님들 오셨겠네. 오후 5시. 저녁 먹고 있겠지. 순자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만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네 집,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와, 케이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민수가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7살. 촛불 불어봐. 호. 민준이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 짝짝짝. 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엄마.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실까?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8시에 온 문자. 민준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나중에 하자.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응. 역시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네. 장모님이 안 오셔서 다행이야.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아니, 그게 장모님 오시면 또 이것저것 챙기시잖아. 그럼 우리가 신경 쓰이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좋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전 8시에 온 문자, 답장을 하지 않은 문자. 미안해,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아, 나 엄마야. 엄마, 어제 민준이 생일 잘했어? 응, 잘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손주 좋아했어? 응, 좋아했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침묵. 나중에 보내줄게. 그래, 고마워. 엄마, 나 지금 바빠. 끊을게. 아, 그래. 바쁘지. 조심히. 뚝, 또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주 갔나? 너무 많이 챙겼나? 방해가 됐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네 집 식탁?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다음 주말에 우리 부모님 오신대. 그래, 오랜만이네. 응,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셨어. 알았어.
뭐 해드릴까? 아니, 외식하자. 밖에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응? 장모님은 요즘 안 오시네. 엄마 바쁘신가 봐.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편하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 냉장고 열 때마다 장모님 반찬. 집에 오면 장모님 청소. 주말에도 장모님. 여보, 나쁜 뜻은 아니야. 감사하긴 해. 근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잖아. 우리만의 공간이잖아. 장모님은 가족이긴 한데 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가족이 아니잖아. 그 한마디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오해하지 마. 내 말은 가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당신 엄마시잖아. 내 엄마는 아니고. 우리 집의 중심은 나랑 당신 그리고 민준이잖아. 엄마도 가족이야. 알아. 근데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장모님이 매일 오시는 건 솔직히 간섭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섭이라고? 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릴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모님은 좋은 의도시겠지. 근데 나는 힘들어.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 장모님 눈치 안 보고. 침묵. 무거운 침묵.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았다니까.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 엄마한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럴까? 불안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괜찮겠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괜찮아.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그래. 응.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고마워.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엄마, 나 지연이야.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미안해. 응? 왜? 엄마, 당분간은 말이 막혔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침묵, 긴 침묵.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민수가, 민수가 좀 힘들어해. 아,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많이 편했어. 정말 고마워. 근데, 괜찮아.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너무 자주 갔나 보네. 엄마, 아니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지, 뭐.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안 갈게. 엄마, 괜찮다니까. 바쁘지? 끊어. 일 열심히 해. 엄마, 잠깐만. 뚝. 엄마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쥐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분간 오지 말라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도 없는 집, 조용한 집, 그 안에서 혼자 너무 자주 갔나? 너무 많이 챙겼나? 방해가 됐나?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그냥 말이 끊어졌습니다. 너희가 편했으면 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만이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당분간 오지 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될까? 한 달? 두 달? 아니면 영영? 어느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장에서 못 본 지가 언제예요? 나와요, 나와.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아, 저는 애인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요. 그럴까요? 그럼요. 1시에 시장 입구에서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나 많이 늙었네. 시장 입구.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어머, 왜 이렇게 말랐어요? 밥 안 먹어요? 먹죠, 뭐. 거짓말. 혼자 사니까 대충 먹지? 자, 가요. 국밥 먹으러. 국밥집.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자, 많이 먹어요.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몇 술 뜨지 못했습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입맛 없어요? 아니, 그냥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 나한테 말해봐요. 우리 20년 넘게 알았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딸이요. 딸, 무슨 일인데? 당분간 오지 말래요. 뭐라고요? 제가 너무 자주 갔나 봐요. 사위가 힘들어한대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제가 방해가 된 거겠죠. 무슨 방해요?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방해예요? 그래도 사위 입장에선 사위가 뭐가 대수라고 장모님이 챙겨주면 좋아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정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가신 거예요? 네. 연락은 해요? 가끔. 문자만. 전화는요? 못하겠어요. 귀찮게 할까봐. 아주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전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오지 말래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해요. 창피하게. 아니에요. 오세요. 울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하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딸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부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럼 나는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여보, 나도 이제 가야 하나?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혼자 외로웠어. 이제 곁에 가도 될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옷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여행 가방,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샀던 가방, 꺼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야.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2개. 하나는 딸 이름, 하나는 자기 이름. 딸 이름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연이 줘야지. 안에 500만 원. 10년 넘게 모은 돈. 손주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았는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민준이 대학 갈 때 써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다. 우리 손주 좋은 데 보내라.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떠난다. 미안하다. 너무 많이 방해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사랑한다, 지연아. 엄마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펜을 놓았습니다. 통장과 메모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내야지. 집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 여기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지연이 결혼할 때,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명절마다 차례를 지냈던 것. 이제 다 추억이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안 만든 지 오래됐네. 거실로 갔습니다.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결혼식 사진, 민준이 돌잔치 사진, 하나씩 내렸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지. 다음 날, 순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 빼려고요. 네. 갑자기요? 네, 급하게 이사 가야 해서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먼 곳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요. 그렇게 급하세요? 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했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 딸 이름 통장은 그대로. 자기 이름 통장만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동안은 쓸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70평생이. 이게 다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 참, 초라하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들을까?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안 돼. 귀찮게 하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지연아, 엄마 잘 지낸다. 너도 건강해라.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사랑한다. 전송. 이게 마지막이 되겠지.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떠나야지. 어디로? 생각했습니다. 일본. 남편이 일했던 곳. 오사카. 거기 요시에가 있지. 남편 친구. 오래전부터 연락하고 지낸 친구. 전화해봐야겠다. 시간을 봤습니다. 밤 11시. 너무 늦었나? 내일 하자.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볼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모시모시. 요시에의 목소리. 요시에. 나야, 순자. 순자상?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근데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시에. 응? 나 일본 가도 될까? 응? 여행 와? 아니, 그냥 좀 오래 있고 싶어서. 요시에는 침묵했습니다. 순자상? 무슨 일 있어? 응, 딸. 응, 알았어. 와, 언제든지 와. 정말? 그럼, 우리 친구잖아. 방도 있어. 식당 일도 도와주면 되고. 고마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응, 언제 와? 이번 주 안에. 알았어. 연락해. 공항에 나갈게. 고마워, 요시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다음 날 순자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오사카행. 편도,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 남은 건 없으니까. 출국 이틀 전 순자는 딸네 집 앞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들고 이건 우편함에 넣어야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네. 5층 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만졌습니다. 지연아, 엄마 간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강해라. 봉투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편지 잘 받아라. 마지막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순자는 짐을 확인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통장 하나. 이게 다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번호.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안 돼. 이제 귀찮게 하면 안 돼.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지연아, 엄마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여행 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한다. 전송.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 날 아침 공항. 순자는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가는 사람들, 배웅 나온 가족들.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혼자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여권이랑 티켓 주세요. 네, 수속을 마쳤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안녕. 엄마는 이제 간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 자리,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내 딸, 내 손주, 안녕.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딸을 위해 살았던 인생.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행복해라. 엄마는 이걸로 됐어. 비행기는 일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오사카 공항. 순자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오사카. 낯선 글자들,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요시에가 나온다고 했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순자상? 멀리서 손을 흔드는 사람. 요시에였습니다. 요시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차 안. 순자상 많이 힘들었지? 응. 딸이 뭐래? 오지 말래. 그래. 방해된대. 요시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내가 너무 자주 갔나 봐. 자주 가면 어때? 엄마인데. 사위가 싫어해. 사위가 뭐가 대수라고. 그래도 지연이가 힘들어하니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시에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쉬어. 천천히. 고마워. 요시에의 식당.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식당이야. 예쁘다. 좁지만 따뜻해. 손님들도 좋고. 고마워, 요시에. 방은 2층에 있어. 올라가 볼래? 응.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고마워. 짐 풀고 쉬어. 저녁에 밥 먹자. 요시에가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엄마 여기 왔어. 보고 싶다.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요시에가 만든 된장국. 맛있다. 그치? 순자상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고마워. 내일부터 식당 일 도와줄 수 있어? 응, 물론이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 일하는 게 나아. 그래.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이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연락. 없었습니다. 문자 봤을 텐데 답장이 없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간에 일어났지. 일어났습니다. 씻고 내려갔습니다. 요시에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도와줄게. 고마워. 두 사람은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순자상 손이 빠르네. 이런 일은 익숙해. 그래도 고마워. 오전 6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라시아이마세. 요시에가 인사했습니다. 순자도 따라했습니다. 라시아이마세. 손님이 웃었습니다. 한국 분이에요? 일본어였지만 알아들었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도 한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낮. 손님들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빴습니다. 주문을 받고 밥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 상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오후 3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휴, 이제 좀 쉬자. 요시에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순자 상? 응? 딸한테 연락 안 해? 했어. 문자. 답장은? 없어. 그래. 침묵. 괜찮아. 바쁜 거겠지.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녁.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답장이 없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오사카의 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엔 사람들이 가족이랑 함께 있겠지. 나는 여기 혼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식당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알아봤습니다. 한국 아주머니. 네,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째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월 15일. 오늘도 식당에서 일했다. 손님 중에 한국 사람이 왔다. 반가웠다. 하지만 펜이 멈췄습니다. 지연이 생각이 난다. 보고 싶다. 연락이 없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3주일째. 요시에가 물었습니다. 순자 상 딸한테 전화 안 해?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전화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야. 그래도 전화해봐. 목소리라도 들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하면 또 귀찮게 하는 거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오사카에 익숙해졌습니다. 식당 일도, 동네 길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니?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 보고 싶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젊은 부부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맛있다면서요? 네, 많이 드세요. 밥을 나르는데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해줄 때가 제일 맛있었는데. 그러게. 시어머님 요리 솜씨가.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도 내국 생각할까? 눈물이 났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자 상? 요시에가 놀라서 쫓아왔습니다. 왜 그래? 미안해. 잠깐. 순자는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 우리 딸. 요시에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전화해야지.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다시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아, 나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엄마야. 잘 지내? 네. 민준이도 잘 있어? 네. 사위도 건강하고?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 그래. 그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 23초.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3초. 한 달 만에. 23초.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그렇게 싫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봄이 왔습니다. 오사카의 거리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꽃구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지금쯤 꽃 피었겠지. 지연이 꽃구경 갔을까? 어느 봄날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상 고향 생각 안 나? 나죠. 가족은? 딸이 하나 있어요. 연락해요? 가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순자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니? 답장은 짧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웠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었습니다. 순자 상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어지러웠습니다. 잠깐만 쉬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상? 요시애가 달려왔습니다. 병원 가야 해. 괜찮아. 그냥 더워서. 안 돼. 가자.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좀 쉬세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 이제 늙었구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엄마 아파. 보고 싶어. 하지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 요시애가 물었습니다. 순자 상 한국 안 가? 안 가. 명절인데? 괜찮아.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그럼 부르지 않는데. 뭐? 순자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순자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답장을 썼습니다. 너도 잘 보내라. 차례 잘 지내고 사위한테 안부 전해라. 전송. 차례. 작년엔 내가 다 준비했는데 올해는 지연이가 혼자 하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겠다. 도와주고 싶은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요시애가 올라왔습니다. 순자 상 밥 먹어. 응. 혼자 있으면 안 돼. 내려와. 알았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시애가 준비한 음식, 한국 음식 만들었어. 명절인데. 고마워. 송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인마트에서 샀어. 요시애. 순자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몇 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맛있는데 왜 목이 안 넘어가지?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1년이 다 가네. 여기 온 지 거의 1년. 멈춰섰습니다. 1년 동안 딸을 못 봤네. 손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사진, 민준이의 사진. 우리 지연이 잘 지내고 있을까? 민준이는 많이 컸겠지.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다. 정말, 정말 보고 싶다. 어느 날, 식당에 한국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지연이와 비슷한 나이. 주문할게요.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 응, 밥 잘 먹어. 엄마도 건강해. 사랑해,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이는 나한테 언제 그런 말 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자상? 미안해. 잠깐. 또 울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눈 오겠지. 민준이 눈사람 만들고 있을까? 작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코는 뭐로 해? 당근으로 하자. 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말,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12월 31일, 1년이 지났다. 딸을 보지 못한 지 1년. 손주를 보지 못한 지 1년. 너무 길었다. 너무 힘들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견뎠다. 앞으로도 견뎌야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시애가 말했습니다. 순자상 새해 복 많이 받아. 응, 너도 올해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럴까? 그럼. 하지만 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까? 딸이 연락이라도 할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1월,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지연이 생일. 순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생일 축하해. 건강해라. 사랑한다. 답장이 왔습니다. 3시간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말도 아니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존댓말을 쓰네. 나한테 존댓말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정말 남이 됐구나.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멀어졌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2월, 순자는 몸이 안 좋았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감기인가?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좀 쉬어야겠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해야 했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어느 날 밤, 순자는 높은 열이 났습니다. 춥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추웠습니다. 지연아, 엄마 아파. 도와줘. 하지만 지연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시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상? 일어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상?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순자상? 요시애가 달려갔습니다. 이마가 뜨거워. 병원 가야 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심각합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요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아파, 보고 싶어. 중얼거렸습니다. 요시애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해야 하나? 순자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해야겠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한국.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일본 국가번호. 응? 누구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낯선 여자 목소리. 일본 억양이 섞인 한국말. 네, 그런데요. 저는 요시애라고 합니다. 순자상 친구예요. 엄마 친구요? 네. 지금 어머님이 병원에 계세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어디세요? 오사카 중앙병원이에요. 제가 갈게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일본에 계셨어?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일본에 계셨다고? 그날 지연은 회사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짐을 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엄마가 일본에서 쓰러지셨대. 뭐? 지금 병원에 계신데. 나 가봐야 해. 지금? 응. 바로 가야 해. 침묵. 알았어. 조심히 가.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행기 안. 지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일본에 가신 거야? 왜 말도 안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계셨어. 나는 뭐 했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오지 마. 그 말. 당분간 오지 마. 그 말을 한 자신. 내가 뭐 한 거야? 울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사카 공항. 지연은 택시를 탔습니다. 오사카 중앙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차는 달렸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와의 문자들. 잘 지내니? 네. 건강해? 네. 보고 싶다. 읽음. 답장 없음.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지연은 뛰었습니다. 302 호실이 어디예요? 3층입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헬쑥한 얼굴. 엄마. 지연이 달려갔습니다. 옆에 일본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 네. 요시의 씨신가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폐렴이 심해요. 이틀 전부터 의식이 흐릿해요. 엄마.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엄마. 나야. 지연이야. 순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엄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아. 응. 엄마. 나야. 와. 구나. 응. 왔어.
미안해, 엄마. 괜찮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엄마. 지연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 요시애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 비워줄게요. 아니에요. 계세요. 아니에요. 가족끼리 있어요. 요시애가 나갔습니다. 지연은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일본에 오신 거예요? 왜 말도 안 하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엄마의 소지품들, 가방, 지갑, 그리고 노트 한 권, 일기장,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월 15일, 오늘도 식당에서 일했다. 손님 중에 한국 사람이 왔다. 반가웠다. 하지만 지연이 생각이 난다. 보고 싶다. 연락이 없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 2월 3일, 오늘 지연이한테 문자했다. 답장이 늦게 왔다. 존댓말이었다. 나한테 존댓말을 쓰네. 마음이 아프다. 다음 장, 3월 10일, 민준이 생각이 난다. 많이 컸을까?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다.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지연은 울었습니다. 장을 넘겼습니다. 4월 20일, 오늘 젊은 엄마가 왔다. 딸이랑 통화하는 걸 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더라. 부러웠다. 지연이는 나한테 그런 말 안 한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지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사가 나갔습니다.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요시애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네. 이거 어머님이 맡기신 거예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예요. 만약을 위해 저한테 맡기셨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엄마의 글씨, 삐뚤빼뚤한 글씨. 지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미안하다. 말없이 떠나서 하지만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일본에 온 이유는 간단해. 너희가 편했으면 해서야. 민수가 힘들어한다는 말 들었을 때 엄마는 알았어. 내가 방해가 된다는 걸. 지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 1년 동안 힘들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다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지연이 낳은 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사랑한다, 지연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이만 줄일게. 사랑해. 엄마가.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돼?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 그래, 여보. 응? 내가 엄마한테 너무했어. 1년 동안 일본에 혼자 계셨어. 그랬구나.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지연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엄마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침묵. 여보. 응? 작년에 당신이 한 말 있잖아. 무슨 말? 장모님은 가족이 아니라고.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 엄마가 들으셨을까? 모르겠어. 만약 들으셨다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 눈 떠. 제발, 나흘째 밤.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연아, 엄마, 깨어났어. 물, 물. 지연이 물을 떠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에 대줬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순자는 몇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엄마 괜찮아? 응.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편지 읽었어? 응. 안하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너무 자주 갔어. 아니야, 엄마. 지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 나 괜찮아. 엄마. 지연아. 응? 민준이 잘 있지? 응. 잘 있어. 많이 컸겠다. 응. 많이 컸어. 보고 싶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 보여줄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 사진. 최근 사진.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엄마 얼굴이 하얗고 키도 컸고. 순자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민준이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엄마 울지 마. 안 울어. 행복해서. 그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할머니. 민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아. 할머니. 저예요. 그래. 우리 민준이.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빨리 나으세요. 같이 놀아요. 그래. 할머니가 나을게. 순자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많이 컸네. 네. 저 이제 키가 130cm예요. 그래. 잘 컸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사위,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우릴 위해 애쓰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괜찮아. 아닙니다.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사위 착한 사람이야. 장모님, 지연이 잘 부탁해. 네, 네. 오후 순자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잠깐 나가줄래? 응? 사위랑 민준이. 알았어. 지연은 민수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요시애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상. 요시에. 왜 그래?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1년 동안 덕분에 살았어. 순자상.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요시에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응, 친구. 좋은 친구.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순자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안 돼. 괜찮아.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너를 낳아서 키우면서 한순간도 후회 안 했어. 엄마, 가지 마. 미안해. 싫어. 엄마, 사랑한다. 지연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행복해라. 응, 엄마, 소원이야. 응, 응. 순자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사위, 네, 장모님. 지연이, 잘 부탁해. 네, 꼭 우리 손주도, 네, 잘 키우겠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착하게 자라라. 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엄마. 이제 아빠 보러 갈게.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 안 돼. 괜찮아. 제발 사랑해. 순자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비.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주세요. 엄마. 간호사가 지연을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안아줬습니다.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소리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요시에도 울었습니다. 복도는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 장례식장, 순자의 영정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지연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내가 장모님한테 한 말. 지연은 민수를 보았습니다. 기억해? 응, 장모님은 가족이 아니라고. 응,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장모님이 들으셨을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만약 들으셨다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기장 봤어. 응? 엄마 일기장.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나 생각하셨대. 보고 싶다고. 매일 연락하고 싶은데 귀찮게 할까봐 참으셨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낸 문자.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존댓말로 보낸 거 알아? 응, 엄마가 일기장에 쓰셨어. 나한테 존댓말을 쓰네. 마음이 아프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응? 나 엄마한테 너무했어. 존댓말까지 쓰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야. 내가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나도 엄마 마음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 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요시애와 식당 단골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동네 아주머니들도 왔습니다. 순자 씨,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게, 딸 생각만 하시더니,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셨어. 지연은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화장, 순자의 유골함을 들고 지연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공항, 서울, 택시, 집. 지연은 엄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쓰던 냄비. 엄마가 이걸로 국 끓이셨지. 손으로 만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들. 지연아, 반찬 냉장고에 있어. 지연아, 국 끓였어. 지연아, 엄마 사랑해. 메모지마다 엄마의 글씨. 지연은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결심했어. 뭘? 엄마가 하시던 거. 응? 나도 할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 레시피로 음식 만들 거야.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뭔가 할 거야. 민수는 지연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여보, 응? 장모님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가족이었어. 응, 이제야 알았어.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사골국, 멸치볶음, 김치찌개,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만드셨지.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가 쓰던 냄비, 엄마가 쓰던 칼, 엄마가 쓰던 도마. 엄마, 옆에서 가르쳐줘.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이게 맞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때? 잘 모르겠어. 괜찮아. 천천히. 국이 끓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엄마 맛이 안 나.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여름, 지연은 요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시애 씨, 지연 씨, 오랜만이야.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 응? 제가 인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네. 엄마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요시애는 침묵했습니다. 요시애 씨? 고마워. 요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상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가을, 지연은 오사카로 갔습니다. 식당, 순자의 집,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만들었어. 요시애가 옆에 섰습니다. 예쁘다. 네. 순자상이 보고 계실 거야. 그럴까요?
그럼 지연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여기서 엄마가 일하셨구나. 냄비를 만졌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팔았습니다. 사골국, 김치찌개, 멸치볶음, 엄마의 레시피로 손님이 왔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한국 맛이에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만드신 맛은 아닌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여자 손님, 이국,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끓여주신 국이랑 똑같아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덕분에 엄마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 엄마 국이 다른 사람도 위로하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째 지연은 한국과 일본을 오갔습니다. 한 달은 한국, 한 달은 일본. 순자의 집은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엄마의 맛.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예약하고 왔어요. 여기 소문 들었어요. 지연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어느 날, 한국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 이름이 순자의 집인데, 순자 씨가 누구예요? 제 어머니예요. 아, 어머니가 하시던 식당이었어요? 네. 지금은요?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좋아요. 어머니, 좋은 분이셨겠네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손님이 나가고 지연은 혼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애쓰셨는지. 미안해,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 3년째 민준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 응. 할머니 국 생각나.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끓여줄게. 할머니 맛으로 노력해볼게. 부엌에 섰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신 거 맞죠? 국이 끓었습니다. 민준이가 먹었습니다. 맛있어. 할머니 맛이야? 응, 비슷해. 지연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할머니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보고 있어? 그럼, 우리 민준이 보고 계셔.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지연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사랑해. 5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집은 오사카에서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모두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맛이 나는 집,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지연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엄마의 맛에 가까워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사골국을 주문했습니다. 국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러세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연은 남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이 식당이 어머니 이름이에요. 순자. 아, 남자는 국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셨나 봐요. 네, 정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요리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밥 차려주시는 거, 빨래해 주시는 거, 집 청소해 주시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사랑이었는데, 선택이었는데,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남자가 국을 다시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네. 매일 새벽에. 새벽에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국 끓이시고 반찬 만드시고 그걸 들고 제 집까지 오셨어요. 버스로 40분 걸리는 길을 남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40분을. 네. 그걸 매일? 네. 일주일에 서너 번. 무거운 보따리 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살 넘으신 분이 계단을 5층까지 걸어서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귀찮다고, 사위가 힘들다고 지연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본으로 떠나셨어요. 혼자 1년 넘게. 남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전 너무.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뭐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이름으로 식당을 하시잖아요. 어머니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요시애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네, 순자상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럼 요시애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자상 음식을 먹으러 와. 순자상 이름을 기억해. 그게 사랑이 이어지는 거 아닐까?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하늘을 봤습니다. 보고 계세요? 저녁, 문을 닫고 지연은 혼자 앉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당연한 게 아니었어. 엄마의 그 모든 게 사랑이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오사카의 밤. 순자의 집 간판. 따뜻한 불빛.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부모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에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순자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